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저에게는 2살 차이가 나는 형이 있어요. 형은 저희 집안의 자랑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어릴 때 집에서 돈이 없어서 학창 시절 대학은 꿈도 못 꿨고요. 그저 친구들이 학원 가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학원을 안 가서 좋다라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점차 깨닫게 되었죠. 어느 날 저도 남들 다 가는 학원을 가고 싶어서 학원에 보내달라고 말을 해도 엄마 아빠는 돈이 없다며 다음에, 그놈의 다음에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희 형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형은 그런 좋지 못한 환경에서도 공부만이 가난을 끊는 길이라며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를 안 하면 마치 죽는 병에 걸린 사람 마냥 혼자서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미친 듯한 노력은 형을 그렇게 못 살던 집안에서도 학원 한 번 안 가고도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게 만들었어요. 형과 같은 환경에서 자란 저는 하위권을 맴도는데 형은 최상위권을 찍으니 부모님의 사랑이 형에게 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했습니다. 형은 저와 달리 노력을 할 줄 알았고 공부도 잘했으니까요. 그래서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서도 형의 학업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학원을 보내주기도 하고 과외도 시키고 비싼 학비가 발생되는 고등학교도 보냈고요. 저는 학원 한 번 못 다녀봤고 어린 마음에 형에 대한 시기 질투가 생겼지만 형이 하루는 제 생일날 제가 가지고 싶어 했던 게임기를 하나 주면서 울더군요. 언젠가 자신이 꼭 성공해서 네가 날 위해서 희생해준 만큼 나중에 모두 갚아주겠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고 엄마 아빠도 미워하지 말라며 제 손을 꼭 붙잡고 우는 형이었죠. 형 나름대로의 마음의 부담과 상처가 많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형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배달 알바도 하면서 공부와는 달리 집안에 돈을 조금이나마 벌어다 주게 되면서 제 앞가림을 점점 하기 시작했었죠. 다만 한 가지 고비가 있었던 것은 형이 수능 시험을 만족스럽게 못 봐서 끝내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 형은 스스로도 그때 엄청나게 자책하며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다음 해에 당당하게 수능을 잘 치르고 의대에 합격하면서 우리 집안의 자랑거리가 되었었죠. 저희 가족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대를 다닌다 하더라도 돈을 바로바로 버는 것은 아니고 인턴을 거쳐 전공의, 전문의까지 가기까지는 돈을 생각보다 많이 벌지 못하더군요. 의대 학비와 형의 생활비를 보태주기 위해서 저는 공장을 다니며 돈을 벌었고 부모님은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며 돈을 계속해서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형이 나중에는 전문의가 되고 나서부터는 정말 한 푼도 남김없이 받은 월급을 집에다가 가져다 주기 시작하더군요. 우리가 이러면 넌 대체 뭐 먹고 사냐고 말을 해도 어차피 병원에 붙박이처럼 붙어있는 터라 돈 쓸 일도 없다고 그동안 우리 가족이 자기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서 정말 그 많은 돈들을 남김없이 저희 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조그만 단칸방에서 살던 저희 가족들은 점차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게 되었고 부모님께서도 그동안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트럭을 몰며 장사하던 걸 이제는 가게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나가던 공장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부모님의 수익도 커지고 저도 공장에서 20살 어린 시절부터 일을 했던지라 직급이 올라가면서 월급도 많이 받게 되고 형의 수입까지 합쳐지자 정말 그동안 어려웠던 게 언제 그랬냐는 듯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아파트와 부모님이 일하시던 건물을 매입한 것까지 부동산이 몇 배나 오르게 되면서 순식간에 엄청난 돈들을 손에 쥐게 되었었죠. 그러던 와중에 저희 형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보다도 5살이나 어린 형수님을 데려왔었죠. 저보다 3살이나 어렸지만 당연히 형수님 아니겠습니까? 매번 꼬박꼬박 형수님이라 부르며 대우했습니다. 형수님은 형이랑 같은 의사는 아니고 동료 의사가 소개시켜준 괜찮은 집안에서 자란 학교의 후배라고 하더군요. 형수가 하는 일은 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공기업 사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월급도 괜찮았고 배우기도 많이 배운 분이셨습니다. 생긴 것은 영락없는 깍쟁이 같은데 성격도 털털하고 서스럼 없이 저희 부모님에게도 아버님, 어머님 하면서 애교도 부렸었어요. 그때부터 결혼하면서 바뀐 건 저희 가족이 먼저 나서서 형에게 이제 돈을 그만 주라고 말하는 거였죠. 이제는 우리가 돈 받는 거 불편하다고 며느리도 미래가 있을 테고 너도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될 텐데 여태까지 준 돈만 해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말하며 거절했지만 형은 매달 100만 원씩은 부모님 용돈이라고 보내줬습니다. 형수한테 한 번은 이렇게 하는 게 기분이 나쁘지 않냐니까 뭐가 기분이 나쁘냐고 부모님한테 아들이 되어서 용돈을 챙겨드린다는데 그리고 도련님이야말로 기분 나쁘지 않냐고 형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희생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데 공부 한번 제대로 못 해보셨다는데라고 말하며 제 눈치를 살피는데 저는 그런 형수가 참 좋았습니다. 그 뒤로는 무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형수는 명절이나 부모님 생일마다 찾아와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갔고 저희 가족이 하는 일들도 모두 잘 되어가서 그만큼 재산 또한 꽤나 모았고 이제는 저만 결혼하면 딱이라고 했었죠. 근데 형수 같은 여자를 계속 보고 나니까 웬만한 주변의 여자가 눈에 잘 안 들어왔습니다. 이미 연애도 몇 번 해봤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비교 대상이 형수님과 비교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가방끈 짧은 제가 형수만큼 능력 좋은 여자 만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형수는 그런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간호사도 몇 번 소개시켜주기도 했지만 그다지 마음이 가질 않더라고요. 그런 사소한 것을 제외하고 형과 형수 그리고 저와는 사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퇴근길에 형에게 전화가 와서 집에서 술 한잔하고 가라며 부를 정도였고 제가 초반에는 그래도 형수님이 부담되고 싫어할 거라며 꺼려하자 나중에는 형수가 먼저 전화가 와서는 오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형수와 형 가리지 않고 우애 좋게 지낼 무렵 어느 날 큰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 형이 갑자기 형수와 산을 갔다가 굴러 떨어져서 의식불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갑작스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저희 가족들 전부 다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고 형은 큰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식물인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남부러움 없이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왔던 집안이 순식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뀐 것만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쌍심지를 키고 그토록 아껴했던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른 대로 말하라며 네가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우리 아들 한 거 아니냐는 둥 왜 멀쩡하던 우리 아들만 저 꼴이 났냐며 온갖 막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죠. 보다 못한 제가 부모님을 말리면서 왜 남편 잃은 며느리한테 그러냐고 형수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며 말을 하며 부모님을 말려도 봤지만 애지중지 아끼던 장남을 잃은 슬픔 때문인지 부모님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형수를 무작정 볼 때마다 욕하기 시작하셨죠. 급기야 부모님을 떨쳐내고 제가 중재로 나서서 부모님이 오는 날과 형수가 와서 돌보는 날 따로 정해서 형수랑 부모님이랑 최대한 안 부딪히게 만들려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형수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형수는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조용히 불러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자기가 사실 임신을 했는데 이걸 알려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고 있었죠. 저는 너무 당황해서 형이 저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셨냐고 바람을 피웠냐고 했더니 절대 아니라며 형의 아이라고 하더군요. 등산 가기 전날 임신이 된 것 같다며 자기 친정에서는 낳지 말라고 하고 이혼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자기는 형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친정도 안 좋아하고 시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시부모님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시는데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저도 순간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형수를 좋아하는 저조차도 형수가 바람을 피운 건가 싶을 정도니 우리 부모님이 과연 믿을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알리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이 제가 부모님께 말을 하자 부모님들은 바로 형수를 부르더니 저희 엄마가 형수의 머리를 후려치며
이 못된 년이라며 남편 저렇게 만들어 놓고 식물인간 되어서 누워있는데 어디서 바람을 피우고 왔냐며 욕을 하는 걸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울고 있는 형수에게 다가가 아무래도 아이는 힘들겠다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다들 오해하기도 쉽고 또 낳는다고 해도 형수 혼자 어떻게 키우겠냐고, 정말 어쩔 수 없지만 친정 부모님 말씀대로 이혼하시고 그냥 새롭게 살라고 말하자 형수는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그냥 돌아가더군요. 그 이후로 형수는 저희 부모님께 독한 말들을 들으면서도 꿋꿋이 형의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결국 형수는 배가 불러왔고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도 형의 옆자리를 지키며 온갖 욕설들을 들으며 버티더군요. 정말 제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그런 최악의 욕설들도 많았었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대체 왜 이러냐고, 우리 부모님 밉지도 않냐고, 이혼해서 혼자서 살지 이렇게 해봐야 누가 알아주냐고 하니까 자기는 이해한다며, 나도 내 아들이 저렇게 되면 그럴 것 같다고, 그리고 이 아이 낳으면 바로 유전자 검사부터 해서 시부모님께 보여드릴 거라고, 남편이 남긴 유산이라며 자기가 만약 이 아이를 포기하면 정말 그때는 부정한 여자가 될 테고, 또한 자기 입장에서도 형의 아이를 꼭 낳고 싶다고 말한 형수를 보며 존경스럽기까지 하더군요. 결국 형수는 아무도 축하해주지 못하는 채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형수는 아이와 형의 유전자 검사서를 들고 왔고, 검사 결과 그 남자아이는 형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그때서야 자기들이 며느리에게 했던 그동안의 행동들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당혹스럽고 민망한지 어찌할 바를 몰라 하셨었죠. 차마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욕설들을 형수에게 계속 퍼부었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들께 형수는 먼저 힘들게 입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해한다고요. 대신 앞으로는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저 역시 오빠를 잃어서 너무 슬프고 괴롭다며 우는 형수 앞에 우리 부모님들도 무릎 꿇고 다 같이 대성통곡을 하며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고 사과를 했었습니다. 결국 저희 형은 그 이후 2년을 더 버티다가 합병증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저희 형수는 지금 친정에서 아이와 지내며 명절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을 보여준다며 저희 집에 찾아오는데, 조카가 정말 형과 너무 똑 닮아서 조카를 볼 때마다 얼마나 뒤에서 많이 울고 웃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부모님도 그 이후로는 형수에게 정말 미안한지 평생을 죄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손자의 옷도 사주시고 필요한 물건들이나 양육비도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형의 사고 이후로 불행이 찾아왔던 저희 집안도 시간이 점점 흐르고 지날수록 조카 덕분에 웃음을 찾아가고 있네요. 어쩌면 조카는 형이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